안녕하세요. 평택을하차 통증클리닉 원장 김도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1% 정도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대상포진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1%면 되게 적게 느껴지시나요? 1%는 의학적으로는 그냥 수치상, 통계상으로 볼 때는 적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환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대상포진 앓고 계신 분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대상포진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면역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현대인으로서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운동을 많이 못하는 운동 부족이라든가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황들, 여러 가지 그렇게 면역을 떨구거나 체력을 떨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뭐 피부 질환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가 났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대상포진이구나 의심을 하고 병원을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경우 때문에 실제 이 면역 저하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좀 자각을 하고 오셔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상포진은 피부에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하는 신경질환입니다. 그래서 신경에 손상이 오거나 우리가 그 어떤 신경 자체에서 오는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수포는 사실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딱지 생기고 저절로 피부도 아물고 흉이 좀 남았다가 점점 옅어지면서 사라지면서 끝나요. 그래서 피부에 뭐가 나서 피부가 좋아지는 걸 보고 내가 대상포진이 좋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그거는 전형적인 피부과의 그런 피부 질환에 대한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안에 공격당한 그 신경이 어떤 양상을 띠느냐, 얘가 공격을 계속해서 나한테 통증을 유발을 시키느냐, 그런 걸로 인해서 아주 그냥 오랫동안 고통받고 점점 통증이 증가하거나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게 무섭거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항바이러스제를 드시고 연고를 바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사실은 적극적으로 신경에 대한 케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경통 넘어가는 것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그런 통증으로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진이 생기는 질환은 대상포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 포진이라는 것도 있고 알러지성 피부염 때도 수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접촉성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독 왜 대상포진을 포진 질환의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포진만큼은 후유증이 남아서 이 삶의 질을 갖다가 굉장히 떨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의 중요성 때문에 대상포진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고요. 포진의 모양만 갖고서 구별하라 그러면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포진, 대상포진 대표적으로 두 개의 질환을 비교할 때도 포진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다만 단순 포진과 대상포진은 이 환자분한테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죠. 이전에 생겼던 경우가 있느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한 번 정도밖에 안 생겨요. 재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생겼는데 또 생기고 할 때는 대상포진보다는 이거는 단순 포진이구나 하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 그런 경우는 이 면역이 떨어지거나 피곤할 때마다 포진이 계속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이 재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1차 기관에서 대부분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검사라든가
또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중환자실이라든가 또 수술방을 요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큰 병원 치료를 요하는 그런 질환들은 대학병원이나 2차급 병원 이상 가시는 게 더 수월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 대학병원까지 고려하게 되는 상황은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뭐 한의원, 또 내과, 피부과 다 다녔는데 점점 더 아파지고 괴로워지는 상황이 되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게 내가 1년이 됐는데 점점 더 아파지고 괴로워져요. 그럼 대학병원을 가볼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와서 이 진료 의뢰서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죠. 근데 사실 대상포진은 대학병원에 가셔서 어떤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이 특별히 더 좋은 치료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신경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원, 의원, 거기서 치료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변에 그런 병원이 있어서 손쉽게 내가 접근을 해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운이 좋으신 거고요. 신경마다 다 분포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 치료는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에 대한 접근, 신경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약 주고 연고 주고 뭐 엉덩이 주사 맞고 이런 게 아니라 해당되는 신경은 딱 공격받은 신경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거, 그게 뇌신경이든 뭐 체성신경이든 이 신경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그 해당되는 신경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 그런 곳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많지가 않아서 저도 대학병원에 가셔서도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도 저희처럼 신경치료를 하거나 통증 클리닉이 있거나 그러면은 일단 그런 과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 같으면 오시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대상포진인지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해보는 거고요. 부위 보고 수포 발생 여부 보고 대상포진이다 그러면은 뭐 가족이지만 일단은 제가 신경치료를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치료하고 뒤에는 이제 맡겨야죠. 이 호전되는 양상은요.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하고 나서 호전이 되시는 거를 계속 좀 주기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동시에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술 드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가끔 오셔서 저한테 여쭤보는데 술은 언제쯤 먹을 수 있나요? 저는 가능하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경을 공격당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도 신경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더 통증이 증가되거나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하시는 거는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식사,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을 이 면역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더불어서 과로나 뭐 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내가 피곤할 정도로 오래 아니면 심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이상 기온 현상, 이상 기후로 인해서 뭐 빙하도 빨리 녹고, 또 원래는 선선한 날씨인데 아주 그냥 40도, 50도 되는 폭염 속에서 좀 괴로워하시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통증과 기후, 또 날씨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압에 관련돼서는 신경에서 오는 통증과 연관관계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날씨의 변화가 급변하는, 그러니까는 뭔가 대기가 불안정하고 기압 자체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에서는 이 신경통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더 괴로워하시는 거는 경험적으로도 제가 많이 뵀어요. 그래서 이 기압과는 연관관계가 있겠구나 라고 충분히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장마철 때는 대상포진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신경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아주 괴로운 그 철은 조금 뭐 주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주 좀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지혜롭게 넘기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상포진의 발생과의 관계는
사실 기압과는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뭐랑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이 날씨가 더워지고 또 이 비가 자주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많이 추워지거나 뭔가 기온이 확 바뀔 때는 이 몸이 반응하는 그 속도라든가 이런 게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 날씨가 더우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물도 많이 찾게 되고 또 갈증도 많이 나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에어컨이 그냥 빵빵한 데 들어오면 또 추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이 균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면역 저하나 또 체력 소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능성이 더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것처럼 예상되는 비 피해도 잘 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어떤 그런 항상성, 그러니까 잘 유지하는 그런 지혜도 굉장히 필요한 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요, 규칙적으로 잘 주무시고 운동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좀 하시는 그런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